안녕하세요. 잡부예요. 조경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이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공사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눈물의 보일러 공사. 홍천살이 5년 만에 보일러를 써보게 된 거예요. 보일러 사장님도 놀랄 정도로 꼼꼼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요 배관들. 보일러 배관을 설치한 지 무려 한 달 만에 요 녀석들이 드디어 일을 하는 순간인데요. 요 보일러는 건축 과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보일러를 돌려야 바닥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실내에 방통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 초기 남아있는 습기를 모두 다 빼줘야 해요. 콘크리트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가는 거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시죠? 수분이 남아있으면 곰팡이도 피고 하자도 생기고,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건 보일러가 나오지 않는 이 클럽하우스에서 벌써 햇수로 5년이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난로를 피우곤 있지만 이게 홍천에는 택도 없거든요. 이 반경 1m만 따뜻해요. 바닥이 그냥 완전히 얼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보일러 설치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관리가 어려워서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는 LPG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 예약을 해놨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방문하지 않는 업체. 그러던 도중 이렇게 큰 눈이 내리고 눈이 오고 나서야 업체에서 방문을 했는데 황당하게도 자기네들은 설치를 못할 것 같대요. 눈이 오면 들어올 수 없다나 뭐라나. 처음에는 산골도 다 다닌다고 호언장담 하더니만 올해에는 보일러 없이 지내는 게 어떻냐고 헛소리를 하다 갔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설치 못할 것 같아서 미루고 미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설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큰 가스통을 설치해서 한두 번만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상한 업체 때문에 조그만한 가스통을 여러 개 두게 됐어요. 물론 큰 거 한 통 놓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참 별일 다 있죠. 덕분에 날씨 좋은 날 다 놔두고 제일 추운 날에 새벽에 제설 작업 중. 해를 제대로 받는 곳이라 그냥 놔두면 녹긴 하는데 이후에 공정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보일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진짜 보일러 없이 살 뻔했어요. 아니, 살지도 못하고 건물 지어놓고 구경만 할 뻔했습니다. 준공이 안 나거든요. 자, 그렇게 눈물 나는 보일러의 첫 가동. 린나이가 에러가 적다고 해서 린나이를 선택했어요. 와, 이 연기 보는데 뭉클해지더라고요. 따뜻한 바닥을 만져본 게 진짜 몇 년 만인지. 수분을 천천히 날리려고 10도로만 틀어놨는데도 이게 체감이 상당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사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서 이날 가스통은 50kg짜리 7개가 들어왔고요. 며칠 늦어서 큰 통을 설치하긴 힘드니 작은 통으로 사용량을 계산해보고 그때 가서 계약을 하자고 하십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잘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팡팡 돌아가고 있는 보일러. 혹시나 문제 생길까 저녁에도 와서 한 번씩 체크 중. 근데 단열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가 저녁인데도 보일러가 돌질 않습니다. 입김만 엄청나게 나요. 근데 여기가 훨씬 따뜻해서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내려가야겠죠? 내장 공사는 이제 딱 반나절 일만 남았고 내려가기 싫네. 그렇게 다음날 70%였던 습도가 많이 내려갔죠.
내부에 있던 습도가 밖으로 빠지고 나오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저기에 없던 크랙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크랙은 바닥을 들고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이 평평하니까 바닥 공사에도 무리가 없어요. 석고보드가 있던 곳은 거무죽죽하게 아직 수분이 남아있죠. 그래도 혹시 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커다란 크랙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들고 일어난 커다란 크랙은 보이지 않습니다. 짜잘한 실금만 문 쪽하고 저런 조인트들에 나 있을 뿐이에요. 이 정도면 바닥 공사 아주 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보일러 찬찬히 틀면서 말리기만 하면 돼요. 유리창에는 결로가 장난이 아니긴 한데 이건 내부 습도가 70%가 넘었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열 교환기 설치되기 전까지는 일단 환기해주면서 습도를 낮추는 수밖에. 가스비가 걱정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저놈의 꼬맹이는 도대체 언제 웃는 거야? 자, 내장 마감도 끝났고 눈물에 보일러 첫 경험. 손만 갖다 대도 따뜻한데, 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이에요, 진짜. 천장은 부담스럽게 왜 또 이렇게 높은 거야? 아무리 봐도 너무 높아요. 아무튼간 뭐든 간에 쉽게 가는 법이 없는 보일러 설치까지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러고 계속 누워있고 싶은데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얼룩덜룩한 거 마르면 물청소를 한번 하던가 해야겠어요. 저는 또 여기저기 열어놨던 문 다시 닫고 냉골인 클럽하우스로 내려갑니다. 짧지만 행복했다. 어우, 내려가기가 싫네. 환기 좀 했다고 곳에 습도가 확 내려갔죠? 자, 보일러가 잘 돌아가는 건 확인을 했고 이제 간만에 애들 간식 좀 주러 가볼까요? 일단 문 좀 닫고. 애들 간식 주러 왔는데 어째 양양이밖에 안 보입니다. 어이, 안 되는 거 알지? 나가 혜성이 나가. 혜성이 나가. 천연덕스럽게 새들 밥을 훔쳐먹고 있는 모녀. 오늘의 간식 귤을 한번 줘볼까요? 지금 바람 엄청나게 불고 영하 7도인데 맛있는 간식 앞에 별이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 까야 주지. 아니 손을 먹으려 그래. 아유 왜 이렇게 난리여. 오, 춥든 말든 귤 한 개를 통째로 삼켜버린 별이 맛있죠. 더 달라고 얼굴을 계속 들이밉니다. 귤 터질까봐 고이 품에 안고 왔는데 하나 더 줘야겠어요. 뒤로 가야까지. 뒤로 가. 혜성이 일로 와봐. 아이 그만. 별이 마지막. 엄청 잘 먹죠? 혜성이 껍질 먹는 거 아니야. 늦게 온 혜성이는 귤 껍질만 먹고 있네요. 먹을 복 없는 애들은 어딜 가도 굶고 다녀요. 혜성이 별이 먹어 마지막. 아니 안돼, 너무 많이 먹었다. 혜성이 이거 먹어 마지막으로. 맛있지? 양양이 희한하게 입이 양양이. 짧아서 귤은 또 양양이. 안 먹는 양양이를 위한 양양이. 간식. 옥수수 이거 초당 옥수수야. 이거 먹어 이거.
양양이만 주는 거야. 양양이만 주는 거라고. 은근히 입이 까다로운 양양이를 위한 초당 옥수수. 조그만 게 가리는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냉장고에 하나 있더라고요. 날씨가 춥건 말건 간식 삼매경. 근데 저도 이렇게 살을 애는 추위에 오늘은 하나도 춥지가 않았는데요. 바로 요 스위스 밀리터리 발열조끼 덕분. 이게 정말 대박인데 경량조끼 같이 가벼운 게 열선에서 열이 나와서 하나도 춥지가 않습니다. 이미 8년 전부터 꾸준하게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이고 저희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신 고객분들께는 특별히 본사 직판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합니다. 저는 빨간색 3단계로 하고 다니는데 1단계, 2단계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저처럼 야외 활동 많이 하는 분들이나 낚시나 캠핑하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거 집 안에서도 입고 있어요. 추운 날에는 원래 목 뒤에 핫팩을 붙이고 다니는데 이거 목 뒤에 열선이 있어서 엄청 따뜻해요. 세탁 건조도 가능하고 몇 년이 지나도 AS도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경량 패딩으로 나온 거라 활동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구독자분들 중 2분을 선별해서 선물도 드릴 계획입니다. 자, 여러모로 따뜻했던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 오리들은 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자기도 마찬가지.